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오랫동안 적그리스도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는 오스트리아 전 총리 세바스찬 쿠르츠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0년 12월경에 부패 혐의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의원직도 물러나서 오스트리아 정계에서 은퇴한 후부터 국내 언론에서는 근황을 알리는 기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언제가부터 구글에서도 기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냥 세바스티안이라고 딱 치면은 그 이름을 다룬 기사들이 나오는데, 세바스티안 쿠르츠라고만 딱 붙이면은 기사가 빵이에요.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검색 설정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긴 한데, 이거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런 이유로 세바스티안 쿠르츠의 근황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정계를 은퇴하고 사업가로 변신한 후에도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사람 페이스북에 달려있는 링크 들어가가지고 그 구글 번역한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언론의 광고비 묘사 비판, 세바스찬 쿠르츠 이전에 이미 높았다. 다음, 세바스찬 쿠르츠가 그 국민당 사장이 아니라 대표로 선출되고 2017년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재무부의 광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검찰 WK 어쩌고 이제 오스트리아 검찰입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경제 및 부패 검찰청은 조사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재무부의 광고는 2017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세바스찬 쿠르츠와의 관계가 있다. 재무부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국민당 그 대표가 됐고 그 선거에서도 이제 총리 후보가 됐다. 자, 또 보세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뉴스 및 통신사 APA는 이것저것 그래픽을 게시했는데, 2015년 국방부와 내무부 지출도 급증했다는 사실이 은폐돼 버렸다. 그러니까 세바스찬 쿠르츠의 그 내무부 그쪽 예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올라갔는데 요것만 딱 잘라서 말했다는 거지. 자, 다음. 구글 번역이라서 좀 이상해요. 현재 세바스찬 쿠르츠 전 총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의 자금이 장식된 여론조사에 오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처의 통보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검찰의 진술은 무너졌습니다. 정리하면은 쿠르츠에게 걸린 부패 혐의가 이제 재무부 예산을 자기 당의 여론조사 홍보비에 유용했다는 건데, 근거는 해당 선거 기간 동안 재무부 지출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검찰의 그런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또 보세요. 다시 한번 비난은 거짓이었다. 캠페인 비율 과잉 비난도 거짓으로 밝혀져 조금 놀랬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거짓 비난을 하고 언론에 수백 번 퍼져나오고, 안타깝게도 진실은 광년이 지나도 자주 밝혀진다. 허위 고발로 인구를 끊임없이 물들이는 패턴은 평판 살인뿐 아니라 영구적인 여론 조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날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항상 승리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걸린 부패 혐의가 거짓으로 판명되었음을 페이스북에 알리는 쿠르츠입니다. 자, 또 보세요. OVP 국민당은 2019년 캠페인 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사과를 원합니다. 세바스찬 쿠르츠는 미디어의 인격 암살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 다음. 국민당은 사과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미디어에 의한 인신공격 및 조작, 당시 책임을 지고 있던 국민당의 세바스찬 쿠르츠는 트위터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거짓 고발이 만들어지고 미디어에서 수백 번 퍼지고 진실은 종종 몇 년 후에야 빛을 발한다. 쿠르츠가 소속되어 있던 오스트리아 국민당은 검찰에 사과를 요청했고, 쿠르츠는 억울한 사람 매도해놓고 진실은 몇 년 후에나 밝혀진다고 논평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다냐, 대충 이런 말이고. 자, 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올해 4월에 트렌드지와의 인터뷰. 아유, 인상 참. 다음. 세바스찬 쿠르츠, 나는 항상 옳았다. 인터뷰, 새로운 법조주와 기업가로서의 첫 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의존 및 정치적 복귀 가능성. 쿠르츠가 정계에서 강제로 물러난 지 16개월 만에 만났다. 직접 사무실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했답니다. 다음. 쿠르츠 씨, 당신은 16개월 동안 국내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다. 최근에야 검찰에서 귀하에 대한 조사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하시는데 어떤 주장을 하십니까? 다음. 구글 번역 참 힘드네요.
자기가 연방정부에서 10년을 보냈고 2017년, 2019년 두 번의 성공적인 선거를 치렀다. 검찰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비난이 제기되고 있고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나한테 의혹을 뒤집어 씌운 것만큼이나 이게 무혐의로 풀렸다는 것도 집중적으로 좀 보도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결론은 1년 4개월 만에 무혐의로 밝혀진 쿠르츠의 범죄 부패 혐의입니다. 또 계속 보실게요. 검찰은 재무부가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이 나라에는 결국 무죄 판결로 끝나더라도 아무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많은 거짓 비난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몇 년 동안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자, 또 다음. 검찰이 최근 몇 년간 정치인을 정치인 상대로 소송 제기한 모든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걸 경험했다. 유죄인지 누가 유죄인지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남용할 시도가 있는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평생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한 적이 없고 정부에 있었던 10년 동안 나는 항상 옳았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고 있다. 또 다음. 정치를 떠나고 당신의 첫 번째 직업 중 하나는 페이팔과 무슨 설립자, 신생 투자자 및 미국 억만장자 피터 틸의 글로벌 전략가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피터 틸의 투자 부서인 틸 캐피탈에서 근무했다. 이게 하고 2개월마다 미국에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중동, 텔아비브, 아부다비, 두바이 등 기타 골프 국가에서 보낸다. 자문위원으로 자원하고 있는 제라드 쿠슈너의 아브라함 어코드 피스 인스티튜트, 아브라함 평화협정 무슨 연구기관, 이것은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 간의 협력으로 100년 동안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이 섬세한 식물을 돌볼 때입니다. 구글 번역 진짜. 자, 또 다음. 향후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중동이 될 겁니다. 텔아비브에는 많은 혁신이 있을 뿐 아니라 아부다비, 두바이도 많은 지능, 노하우 및 인재를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만 국가들이 오래된 분열을 극복하고 협력한다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어쨌든 쿠르츠의 주된 사업처와 관심사는 역시 중동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간의 평화 공작을 가장 주의 깊게 하고 있답니다. 또 다음. 유럽과 오스트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다른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과 수십 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대처가 정확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지만 매우 수용 가능한 가격의 인상적인 에너지 공급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우리 경제의 막대한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도 언급해야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경제에 러시아 천연가스가 큰 기여를 했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죠. 또 보세요. 또한 러시아 가스의 대안은 스위스나 다른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에너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서방 세계가 아니라 제3세계로부터 지속적 자원 공급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쿠르츠입니다. 푸틴과의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것. 하나는 러시아 같은 국가를 더 세게 공격할수록 분쟁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대화에 집중하면서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의 이익을 고려해주는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 다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 시도를 지지한다. 군사력과 적절한 위협이 최선의 방식이라는 거 아닌 것 같답니다. 아이고, 구글 번역 참 읽기 힘드네. 다음. 그렇다고 내가 러시아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러시아와 대화 안 했으면 진작에 더 빨리 전쟁이 일어났을 거다. EU와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되냐라는 대답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원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빨리 협상을 해서 유혈 사태를 끝내는 게 중요하다. 또 다음. 공격을 받은 국가가 군사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유혈 사태를 어떻게 종식시킬까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그래서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공유하지 않는 유일한 논제는 러시아의 항복이라는 것. 패배와 항복이 러시아에게 선택사항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책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찾을 수 있다.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종전 방안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자, 또 보세요. 미국과의 긴장 관계에서 초강대국 중국의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걱정된다. 다음, 러시아와의 분쟁에 더해서 교역 상대국인 중국까지 잃게 된다면 오스트리아 같은 수출국은 매우 곤란해진다. 에너지 전환, 전기 이동성으로 전환이 80%가 중국 손에 있고 EU 외부에서 획득되는 자원과 원자재 이런 것들. 의존도는 그 여러 분야에서의 의존도가 러시아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 러시아와 중국과 이제 서방이 척을 지는 것은 결코 금물이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서방 지도자들의 현재 기조와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자, 또 보세요. 나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지 않고 확실히 값비싼 취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돈은 결코 동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이제 사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라고 서탈함과 청렴함도 은근히 슬쩍 어필하는 이 그렇죠입니다. 또 보세요. 내 활동은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중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오스트리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텔아비브와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정치 컴백은 아직까지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총리직 사임했을 때 어디로 가게 될지 몰랐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 다음, 자영업과 기업 쪽으로 나가도록 자극을 준 사람은 피터 틸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단계에 매우 만족합니다. 뭐 이런저런 계획이 있었지만 피터 틸의 회사에 취직하고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진행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세요. 정계 은퇴 16개월 만에 전 총리는 세계의 기독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스타트업 부티크를 차렸다. 텔아비브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회사를 차렸고 트럼프의 사위 제라드 쿠슈너의 아브라함 조약 평화조약 연구센터 자문위원회 자원봉사자입니다. 또 다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정치 및 경제관계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 아부다비, 두바이, 바레인을 많이 여행하는 쿠르치의 사업 야망과 일치합니다. 사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마친 뒤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치인으로 등장할 걸 예상했었다. 이 예상을 저만 한 게 아니었네요. 유럽연합에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것은 저에게 항상 기쁨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대표로서 EU 차원에서 사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저의 정치적 초점은 항상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기나긴 인터뷰 내용을 총정리하면 이래요. 정계를 은퇴하게 만든 부패 혐의는 순날조된 거짓이었고 그럼에도 자신의 새로운 진로에 만족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 협상만이 유일한 답이고 중국과도 대립하거나 척을 지지 말고 교류해야 하며 미래의 에너지 대안은 서방 세계가 아닌 제3세계에 있고 자신의 최대 관심은 돈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평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오스트리아를 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 말만 쏙쏙 골라서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그 유럽의 지도급 정치인이었던 사람이면 더더욱 그래요. 영미 서방, 그 집단 서방이 죄다 뭐에 씌어서 개소리 찍찍 싸고 있을 때 이 사람만 혼자 맞는 말 하고 있잖아요. 은퇴 후에도 민중들의 열화 같은 지지와 또 복귀를 바라는 열망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보시면 자기가 나오는 신문을 읽고 있는 크루츠인데 오스트리아에는 미스터 크루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 크루츠 씨만이 오스트리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유럽에서 오스트리아를 잘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딱 하나만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고 이 사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SNS 가보면 이 크루츠의 정계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있을까요? 과연? 다른 나라에? 온 유럽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불과 몇 달 전에 부패 혐의로 쫓겨나듯 물러났는데 알고 보니 그 혐의조차 날조된 거짓이었고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아무 부담도 책임도 없고 되려 누명을 쓴 것에
동정표를 얻었고, 가끔 이렇게 인터뷰할 때면 혼자 바른 말만 하고 있으니까 실속이란 실속 다 챙기고 있는 기가 막힌 수완이잖아요. 이 사람을 대체할 다른 적그리스도 후보는 자취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인간이 바른 말을 할수록 참 섬뜩함이 더해갑니다. 제발 바른 말 좀 하지 마. 무서워. 응? 앞으로도 다른 경쟁 후보자 나타날 때까지 세바스찬 쿠르츠는 단일 후보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